저는 여수산단의 여천 NCC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기능장협의회 회장 활동 9년 동안 했고요. 회사 업무 이후에 그 남도기술교육연구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게 몇 개 정도 되시죠? 지금 현재 한 60개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기사만 25개? 기사가 25개?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외 산업기사들하고 좀 특이한 것들이 공인중개사하고 뭐 직업상담사, 네. 그다음에 기능사에서 이제 비기능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게 의아해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질문은 그렇게 많은 자격증을 따고 그 다음에 합격하시면서 그렇게 꼭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지? 전남 동부 지역은 시장이 적습니다. 교육 수요 인원들이 좀 적어요. 제 주위에서 보면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그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는데 의존할 사람도 없어요. 인터넷 강의도 좀 한계들이 있고,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 보면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옵니다. 유형물을 공부하고 싶다고 와요. 근데 내가 유형물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또 뭐 제가 전기 쪽을 모르면 전기 쪽 뭐 기능사 하겠다는 분한테 도와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기대된 것들이 제 학습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 또 하다 보니 취업 준비생이 누가 이 분야를 공부하고 싶어 해서 왔는데 내가 몰라. 그럼 나도 같이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배운 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알려주는 재미, 알려주는 보람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따기 힘들었던 자격증이 몇 가지 있으셨을 텐데. 특히 이제 전기 기사가 좀 공부가 힘듭니다. 전기기사. 네. 그거는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 전자기억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는데 저도 전기 분야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체계적인 수업을 못 받은 입장에서 혼자 독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논리적인 연계성이 없어요. 이해도가 떨어지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하는 것이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전기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특히 전기 기사의 경우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야 됩니다.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천 NCC 회사시잖아요. 근무하신 연수는 몇 년 정도 되시죠? 3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래되시네요. 34년 전에 취업을 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몇 개 자격증? 없었죠. 아무도 없었어요? 네. 저는 인문계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또 대학교도 또 인문계 대학교를 2년 다니다가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죠, 사실은. 대기 환경 기사가 필요하다, 취득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였어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가 늘어나는 그 동기? 그것에 대한 이유? 이런 분명히 뭐 어떤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처음에는 어찌 이왕 공부를 시작했으니 계속 가보자라는 거죠. 수위를 높이는 거죠. 이게 뭐 기능장, 뭐 기사, 기능장, 기술사 체계로 해서 이제 가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인데 기술사는 공부만 올인해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 2, 3년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제 옆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들은 좀 용이합니다. 기존에 공부를 해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 옆으로 주변을 확대하는 것들은 좀 뭐 두 달이나 석 달 정도면 좀 가능하거든요. 또 끝나는 맛이 있죠. 기술사는 좀 지루하게 좀 힘든 문제가 있고. 주변에 우리 과장님처럼 자격증을 많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기능장협의 회원들 중에 많이 있죠. 몇몇 분들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 회장님처럼 60개가 넘어가진 않아요. 열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열정이 있으면 60개고 100개고 가는 거고 좀 열정이 식으면 또 뭐 20개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남도기술교육원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전남 동부지역 기능장협의회를 같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창립하게 되는데 첫 번째 취지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일하면서 내 스스로 공부하고 협동해서 공부한다는 거였죠. 같이 혼자서 공부하면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같이 모여서 기능장의 그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봉사해보자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감독위원 활동도 많이 하고 지역 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자격증 시험을 보시면서 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좀 재밌는 이야기. 자격증 공부 때보다는 그 이후에 이제 기능장협의 활동을 하면서 시험 감독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들어가서 보는 것이 훨씬 많죠. 배관 작업을 하는데
배관 작업 중에 보통 용접 포인트, 배관 용접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프렌지 용접 같은 경우 네. 들어가는데 어차피 과접을 잘못하신 분도 있어요. 잘못하면 대기가 포기로 갑니다. 수험생들이 하는 걸 보고 작품들을 만들 때 분명히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는데 유심히 봅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짧은 시간 내에 수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관 용접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용접 작업을 해서 동관 길이가 15mm를 벗어나면 오작이라고 합니다. 오작. 실격이 되는 거죠. 제출하기 직전에 수험자 보인들이 재보고 수정하신 분이 있어요. 동관 엘보 용접이든 뭐 CM 아답터 용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해체를 해가지고 다시 만드신 분도 있고 봅니다. 저도 배우는 거죠. 저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감독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것도 있다. 맞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 기능장 입의 회원들에게 그 시험 감독위원을 계속 들어가라고 추천을 합니다.